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또 11월이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정말. 날짜 생각하면 날짜가 제일 빠른 것 같아. 자, 오늘 11월에 우리는 어떤 얘기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춰볼까요? 네, 오늘은 징크스나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는데요. 징크스. 네. 나만이 가진 징크스 같은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없어요. 네, 네.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죠. 오히려 뭐 어릴 때는 한참 뭐 학창 시절에는 애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 먹지 말자 이런 네네네. 것도 있었고, 또 걷다가 운동화 끈이 풀리면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맞아. 이런 말도 그런 하기도 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속담을 포함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뭐 미신이나 징크스 같은 그런 종류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징크스나 미신들이 어떻게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의 답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속담이나 옛 말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해를 보거나 나쁜 방향의 조언 같은 게 없는 걸 보면 아마도 그런 목적 때문에 생긴 말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저는 이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라는 의미 때문에 시험 못 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못 쳤으면 네 실력 탓을 하지 말고 아침에 먹은 미역국 탓을 해도 된다는 엄마의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깊은 뜻이? 네, 탓을 해라.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아침에 시험 네. 당일날 아침에 미역국 끓여준 적이 한 번도 저는 없고요. 깜빡 잊어먹고 미역국 끓인 적 있어요. 시험 치는 줄 모르고. 그랬더니 애가 엄마 오늘 시험인데 그래서 어머 미야 몰랐어 한 적은 있네요. 이 미역국이 사실은 되게 좋은 음식이라서 네.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소화가 잘 되고 순환을 돕기 때문에 네. 사실은 되게 좋은 음식인데 이 미끄러진다는 어감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셨으면 네. 이거는 네가 시험을 못 쳐도 미역국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마음 편하게 시험을 쳐라. 이런 하는 뜻이 아닐까 싶거든요. 엄마의 넉넉한 마음이다. 네. 예. 뭐 신발끈이 풀리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생각 없이 가던 길을 바쁘게 걷던 길도 잠시 멈춰서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뒤를 돌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그 꿈보다 해몽입니까? 그러네요. 너무 해몽이 좋네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내 일에 대해서 해몽해주면 너무 위로가 되죠. 맞아요. 이게 세상은 다채롭고 복잡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신이나 징크스에 의존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이나 징크스를 믿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존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네.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하면 진짜 곤란해지죠. 네, 하면 일상생활이 좀 곤란해집니다. 이 징크스는요, 자신의 우연한 행동에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미신적 행동이나 생각으로 심리학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학습을 통해서 이후 비슷한 행동을 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의식하게 돼서 징크스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징크스 얘기할 텐데 그야말로 징크스는 진짜 우리 마음이네요.
있네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징크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음 라디오 징크스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징크스가 왜 생기는 건지, 우리는 왜 이런 징크스를 믿는 건지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미신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징크스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인간이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어떤 징크스에 대한 생각, 이 어디서 왔을까를 연구를 하다 보니 동물 행동 연구에서 이 답을 좀 찾았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심리학파가 있었는데요. 네. 인간과 동물의 마음과 행동의 어떤 원리를 연구하는 분야였어요. 네. 초기에는 비둘기나 고양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였던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스키너 박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 박스에 뭐 비둘기도 넣어서 실험을 하고 네. 뭐 고양이도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죠. 네. 이 스키너 박스에 비둘기를 넣고 비둘기가 그 상자 안에서 원반을 쪼는, 동그란 원반을 쪼면 뭐 음식이 나온다든가 혹은 뭐 소리가 들린다든가 혹은 네. 문이 열린다든가 이런 걸 조작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이 원반을 쪼면 문이 열려서 탈출할 수 있게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똑똑하네요. 네, 그럼요. 근데 좀 시간은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학습은 해냅니다. 네. 이 비둘기들이 처음에는 상자에 들어가면 어리둥절 하다가 금방 원리를 파악하고 이걸 학습하게 되는 원리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스키너 상자에 들어가면 앞발로 이렇게 뭔가를 만지다가 페달을 밟거나 했을 때 문이 열리는 것도 파악하게 되고요. 네. 조그마한 간식을 받기도 하고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이 스키너가 한 연구 중에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비둘기나 고양이에게 특정한 반응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 먹이가 제공되도록 장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계속 학습을 하다가. 네, 예전에는 이 뭐 행동을 해야지만 버튼을 뭐. 눌러야 간식이 떨어졌는데 네. 그 스키너가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한 30분에 한 번씩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혹은 좀 15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음식이 또르륵 굴러 떨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 두고 나서 그 상자 안에 있는 비둘기나 고양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네. 상당히 재밌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공되는 먹이가 자기들이 반응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나온 결과라고 착각을 하고 비둘기가 그 전에 했던 행동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은 사실은 원리는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냥 떨어진 건데 비둘기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게 떨어졌구나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엉뚱하게도 그 페달 앞에서 뱅글뱅글 도는 비둘기도 나타나고 약간의 의식 같은 거죠. 네. 페달을 3번, 4번 누르는 고양이도 나타나고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조해내네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떨어진다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네네. 배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 부여를 무엇인가로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미신 행동이고 징크스
징크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예쁜 속옷을 입는 것과 오늘 돈을 얻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 빨간색을 입어라 뭐 네, 그런 거. 네,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얻는가 보다를 내가 학습하게 되고 네네. 그다음부터는 이 관계없는 일들을 내가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징크스의 원리라는 겁니다. 맞아. 빨간 지갑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사람 사는 세상은 사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니 징크스나 그런 미신 행동도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징크스는 일종의 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일들을 잘 기억할수록 징크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결과에 선행한 사건들을 세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억할수록 징크스의 내용은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는데요. 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매우 정확하고 잘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통제감을 갖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발현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장을 입으면 방송을 잘한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칠 때 네. 방송은 그냥 잘하는 거지만 오늘 왠지 자신이 없어도 정장을 입는 행동으로 그 마음을 통제하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크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네. 겁니다. 나쁜 일에 대한 징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쁜 일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정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통제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나쁜 일, 흉조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게 되고 내가 본 어떤 현상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징조로 우리가 계속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잘 기억했다가 나쁜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북돋우는데 요게 많이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어 싶으면 그거를 안 하거나 그걸 네. 더 하거나 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저처럼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예 징크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나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되고 하는 맞아요. 분들은 특히나 그죠. 마음이 네. 더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잡는데 징크스가 많이 이용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징크스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할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급하다고 이것에 실매어 쓸까라는 말이 있죠. 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급하다고 이것에 실매어 쓸까? 1번 개미허리, 2번 바늘허리. 언제나 쉬운 퀴즈. 급하다고 이것에 실매어 쓸까? 1번 개미허리, 2번 바늘허리. 샵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여러분. 네, 문제 내드렸죠. 급하다고 이것에 실매어 쓸까? 속담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선생님? 개미허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죠. 네. 그렇죠. 2번 바늘허리입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신중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속담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징크스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4부에 가서도 그 얘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때마다 놀라 너무 뜨거워서 겁나 이거 위험해 I'm getting overdrive 그래도 제일 싫은데 네가 알아봐줬으면 이런 내 맘 I'm getting overdrive overdrive 깜짝이야 너 때문에 놀라버린 맘이야 뜨거워 but it's gonna blow 너의 눈길 한 번이면 내 신경은 전부 철려 이럴 시간이 없어 나 어제도 준비됐어 난 Let's go right now I'm getting overdrive overdrive I cannot go back 널 그날 본 게 내 최대 실수지 또 누굴 탓해 더는 못해 나는 또 너만 보면 심장이 쿵 You make my heart 쿵쿵 더는 못 참겠어 Oh my 원래 다 기억나요 You make my heart 쿵쿵 너는 못 참겠어 Oh my You make me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크스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징크스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선수들 징크스 얘기는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한테 질문할 때도 혹시 징크스는 뭐가 있으세요?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고 그쵸? 네. 네. 학창 시절에는 아무래도 시험이 가장 큰 불안일 테니까 그쵸. 의미 부여가 클 거고 운동선수에게는 얼마나 긴장 속에서 그 맞아요. 운동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신을 위안 삼고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징크스들의 마음을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여러 스포츠들 중에서도 연구 결과를 보면 야구에서 징크스가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아, 스포츠 중에서? 네. 왜 그렇지? 참 이 야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양한 징크스를 양산해내는 이유가 네. 두 가지 정도로 본다고 해요. 궁금하다. 왜 야구인지. 네, 올해는 또 야구가 좀 화제가 많이 됐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우선은 야구가 좀 단순하고 동일한 조건이 수없이 반복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 상황이 무수히 반복되는 그리고 이게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과 네, 45분간 뛰는 운동이 아니라 또 다르다. 끝날 때까지 하게 계속 되는 하니까. 운동일수록 무한 반복이 가능해지는 운동이면 그런 게임이면 좀 우리가 마음의 의존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야구는 수많은 데이터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이용하는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야구는 경기가 많고요. 또 많은 경기 안에 공을 던지는 횟수가 카운팅이 되고 또 반복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변수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그런 게임에 해당한대요. 네. 그래서 확률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상의 홈런, 안타, 에러, 아웃 등의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아무래도 해요. 분석하고 하면서 그죠? 네. 네. 이 야구 분석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네. 하거든요. 다른 운동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멧을 고쳐 썼는가 혹은 펀드를 몇 번 했는가 이런 이유들이 잘 찾아지고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의미 부여가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스포츠 간의 특성들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이유는 그럼 뭐예요? 네, 사건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충분하도록 좀 느리고 차분하다는 그런 어떤 특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사람들이 타자나 투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야구거든요. 네. 그러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관여도 많고 말도 많고 아주 긴 시간에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잘 알아요. 저 선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도 네, 되게 잘 맞아요, 알더라고요. 맞아요. 야구를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야구 경기는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 사이에 우리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게임이 또 야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의 다양한 징크스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운동 선수들, 특히 야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가진 징크스의 종류는 특정 음식에 관한 징크스가 가장 많대요. 아, 뭘 먹으면 좋다. 네. 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네. 거요? 조금 더 보편적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 다른 어떤 행동에 비해서 음식이라는 어떤 그 징크스가 있다는 건 좀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네. 음식은 특정 음식을 꼭 먹는다는 징크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징크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빈도수가 많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면도를 안 한다는 징크스를 밝힌 선수도 있었고요. 면도를 꼭 해야 한다는 징크스를 밝힌 선수들도 징크스에 있었고. 남자분들은 또 면도와도 또 네.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양말을 신고 벗고 이런 것도 되게 있는 것 같고. 네. 예. 어느 쪽부터 벗고 신고 이런 맞아요. 것도. 발을 어느부터 그 수영 선수 중에는 네. 그 라인에 네. 왼발을 먼저 딛느냐 오른발을 먼저 딛느냐가 되게 큰 어떤 그 징크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관중이기 때문에 웃게 되는데 네. 실제로 운동에 투여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큰 불안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예, 저런 네. 어떤 징크스와 의미를 부여할까 하는 생각들을 맞아요. 또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틀 전까지 반드시 손톱을 자른다거나 자르지 않는다거나 이런 선수도 있고요. 경기 전에 아주 좋아하는 노래를 2곡 정도는 꼭 듣고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샤워, 속옷에서 유니폼까지 입는 순서가 징크스다라고 한 선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기고 지고가 있고 또 등수가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참 마음의 불안과 긴장을 늘 갖고 사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네. 좀 피해갈 수 있는 너무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이 징크스가 마음에 힘을 주는 어떤 그러니까요.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도 있으세요? 징크스? 저는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부질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나이가 들면 오히려 네. 그러한 그 징크스 내 마음에 대한 관심도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네, 예전에는 진짜 운전할 때 신호가 도와주는 날은 오늘은 좀 뭔가 잘 풀릴까 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이랬는데 네. 지금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징크스가 없어진 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드네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체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아, 나이가 들었구나.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거구나.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에 밤을 지샐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징크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우리 전통 징크스가 어떤 유래에서 또 그런 미신을 낳았는지 네. 예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수능이죠. 네. 이 11월이면 수능이 이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입 시험일 텐데요. 그래서 대입과 관련된 징크스가 진짜 많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하필이면 엿을 먹거나 선물하는 그런 미신 우리는 있죠. 엿이 딱 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인데 요즘 그런 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있어요. 네. 엿을 그 가고 싶은 대학에 붙이고 문에 그런 거 기도하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시험 치기 전에 엿을 먹는 어떤 그 미신에는 여러 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딱 붙으라는 의미도 있고 네. 당을 보충하라는 뜻도 있대. 옛날에는 이런 음식들이 좀 드물었으니까 단 음식이 많지 않았으니까. 엿으로 좀 보충하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래된 유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 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네. 엿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아, 재밌다. 네, 영남 지역에 살던 선비들이 영남 지역이면 부산 인근 네네.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에 살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중간에 문이 있는데 여기가 문경세제였어요. 지금의. 예. 맞아. 그 문경세제를 넘어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고개에 엿을 파는 노인이 한 분 있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엿을 팔았대요. 네. 엿 파는 노인이었죠. 예. 당 충족하기 위해서 사 먹기도 했겠다. 그죠? 네, 이거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군것질거리로 엿을 사 먹기도 했다는 게 그때의 유래인데요. 네. 그런데 갈수록 엿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노인이. 그래서 네. 노인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 문경세제 넘을 때 내가 파는 엿을 사 먹은 선비들은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에 통과를 했다. 네. 그냥 지나친 선비들은 다 낙방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고 해요. 대단하신 마케팅을 하셨네요. 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독점을 하시면서도 장사가 좀 안 되니까 이런 불안을 딱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던 선비들이 이 찝찝한 마음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럼 진짜 사 먹어야 되네. 네, 일단 사 먹고 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과거장 기둥에 이걸 붙여놓고 기도하는 행위들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유독 수험생에게 엿을 선물하는 미신 그리고 엿을 붙여놓고 엄마들이 기도를 하는 이 미신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 그분 진짜 부자 되셨겠는데요? 네, 이게 무슨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또 좀 하고. 심리학 교수님 입장에 봐서도 이분이 진짜 사람 마음을 잘 이용해서 돈을 영악하시죠. 그런 거 같죠? 네, 저 같아서도 사 먹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하고요. 네네. 저 같아서도 사 먹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길한 어떤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싸지 않으면 사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뭐 주전부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요. 요거 먹으면 붙는다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이 수능을 앞두신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네. 실력껏 하면 된다라는 거에만 의존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능을 다시 뒤돌아보면 너무 집착했다. 너무 힘들게 생각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건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도 길이 많이 열리는 거니까 그때 그걸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쵸? 조금만 나이 들면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한 번 치는 시험일 뿐인데 인생을 살고 보니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일들 많은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 근데 그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어렵죠. 막상 아이들에게 아이들 옆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들은 이 세상에 이거 아니면 큰일 날 일처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른들이 괜찮은 거야 그거 그냥 아니다. 테스트만 해보는 거야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런 점들이 참 아쉽고 안쓰러운데 참 달라지기가 쉽지 않네요. 네, 우리가 대학 입학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너무 큰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꼭 입학이 마음에 드는 대학이 아니라면 바꿔도 되고 전과해도 되고 다른 데로 점핑을 해도 되는 기회들이 널려 있으니 이것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징크스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멋진 얘기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한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코니 에빙슨의 Oh Darling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Oh darling, please believe me, I'll never do you no harm. Believe me when I tell you, I'll never do you no harm. Oh
Don't